우선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정치 전체를 바라보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등등 해서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세력도 과거 선거에서 아주 왕창 져본 적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현재의 상황도 좀 보고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떻게 갈 건지 또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갈 건지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 우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선거 때 패배한 이후에 지금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하고 또 각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또 주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 대선 전국에서 이해찬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할 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은 괴멸될 거다라고. 네. 이 나라는 이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도 그 책임을 전부 야당한테 들씌웠던 사람들입니다.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야당이 발끈해가지고 표현이 무슨 괴멸이라는 표현을 쓰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괴멸도 괴멸이지만 자멸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제일 먼저 물러났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전체 다 이제 사퇴를 하고 그리고 김동철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성태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당 대표 일정 중에 하나가 바른미래당의 비대위원장 겸 당대표가 예방하러 온다라는 일정이 하나 있어요. 몇 번째 예방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는. 그러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 때 만났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뭐 또 있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도부 만났고 또 통합하면서 또 만나고 그래 한 다섯 임기 안에 한 5번 정도는 예방을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지금 소위 야당이 지리멸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침노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붕괴된 거 아닌가. 그런데 더 웃긴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 페이스북이다. SNS를 접겠다고 하면서 쓴 글이 지금 파장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끝까지 가면서 이렇게 그 살생부가 홍준표발 리스트지 않습니까? 꼭지수로 따지면 8꼭지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부터 여의도에서는 이게 누구인지를 맞추기. 푸나 대변인께서 한번 범주를 좀 한번 읽어주세요. 자, 고관 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맞춰보죠. 뭐 누구예요 이건? 저는 뭐 김모 박모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고관 대작 지내고. 예를 들면 장관을 지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그 당에도.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전개에 들 수 없는 사람. 이건 또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건 모르죠. 자기들끼리 노는 게 있겠죠.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이거는 이제 외통이 아닌가요? 외통이. 외통이 소속.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이거 홍모 아닌가요? 홍모 씨 같은데. 다음에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주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거는 동작의 남호 씨 같은데요. 얼굴 경력 하나로 이게 얼굴은 뭘까요? 얼굴이 뭐예요?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 이건 이제 초선 요 마지막 거는 나름 의도를 갖고 쓴 거네요. 초선들에 대해서 야 너네는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대표직을 사퇴하고 나갈면서까지 통째로 내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어그로를 끌었거든요. 어그로란 표현이 참 정치인한테는 참 정말 치욕적인 표현인데 근데 어저께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한테 살생부가 돌았더만요. 그러니까 이미요? 문자가. 그러니까 뭐 홍준표 다음에 강효상 이런 사람들의 강효상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김대식 뭐 등등등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쫓아내야 될 사람. 그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문자가 도니까 여기에 대한 반격 같은 거예요. 정말 찌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저께 정종섭, 이은권, 성일종, 김순례, 김성태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이 지난 10년 보수 정치 실패에 책임 있는 중진은 정계 은퇴하고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중진은 당 운영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성명서를 냈고 의총 뒤 초선 30명과 재선 의원들은 따로따로 모여서 각각 이 개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정계 은퇴 등 뭐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거하고 그다음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한 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겠죠. 당 대표나 또는 차기 대선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도 당대표 경선이 다음번 총선 공천권을 쥐는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알량한 밥그릇에 그 머리 들이대고 지금 이제 경쟁 국면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중진 이러면은 초재선이 당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초재선이라고 다를 거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요. 초재선이라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당내 개혁을 좀 했어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할 때 공격하는 그 소위 병풍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20대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이라고 본다면 중진은 중진대로 정치를 할 이유가 없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초재선 중에 이런 상징적인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땐 전당대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바른미래당과 이제 그 소위 이합 집산 정계 개편에 대한 그 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나갔을 때 끝나야 되는데 또 살생부가 들고 부글부글 하니까 또 페이스북에다가 마지막이라고 글 쓰고 또 분명히 또 누군가가 또 어떤 식의 공격이 들어오면 PS 추신해갖고 또 쓰고 이런 방식으로 끝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주는 거고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는 건 모든 공격이랄까 자기에 대한 비난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또 거기에 반격을 하고 홍준표가 이제 완전히 그 비주류였던 입장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사실은 지역위원장 50여 군데 이상을 자기 친홍으로 갈아치웠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강효상도 대구에 내려가고 자기도 대구에 꽂고 막 이런 방식이었는데 친홍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말도 안 되게 막 제명 남발하고 그러면서 자기 반대 목소리 못 내게 만들고 중진들한테는 막 진짜 밥벌레 대하듯 막 하면서 화합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색깔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화합 위주로 가느냐 개혁 위주로 가느냐인데 화합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위주로 막말해가지고 당 이미지만 나쁘게 끌어주다가 결국에 와서는 또 남 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사실 뭐 홍준표 대표 개인이 자유한국당을 망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될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 전체가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읽는 길로 이제 접어들어서 문제인 거지만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좀 더 세게 망치고 이것이 이제 일부였다면 물러난 이후에 저렇게 바로 다시 사실상의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속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망가지고 더 망가지는 이제 그 진흙탕 싸움에 다시 끼겠다는 건데 저렇게 하는 것의 의미는 본인이 볼 때 결국 이거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TK 지역을 핵심으로 하는 이제 공천권 내지는 이 부분을 누가 쥐느냐 거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발언권을 갖느냐 하는 이제 싸움이 또 남아 있는 건데 거기서 본인이 볼 때 자신의 명분을 완전히 밟을 정도의 그런 세력이 또 마땅치도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제 과거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정치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이렇게 선거에서 참패한 경우는 통상 뭐 인적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부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노선을 바꾸거나 뭐 당 이름을 바꾸거나 뭐 당 해체 이런 거에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우선 결국은 마지막에는 정치가 사람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개인이든 세력이든 나와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리를 자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게 마땅치 않잖아요. 홍준표, 뭐 김무성, 이완구 아니면 또 누가 있어요. 지금 초재선 얘기했지만 이게 좀 다른 게 종래에는 저희가 야당을 할 때 초재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당내에서 아무리 미세하게라도 평상시에 뭔가 정책적 혹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온 그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이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나마 조금 그런 이름을 알고 일시적으로라도 개혁 뭐 이런 이미지를 유지해 온 게 소위 얘기하는 남원정 뭐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이런 정도인데 그 부분도 지금 다 갈라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남에서 비교적 접전을 벌였다고 하는 김태호 이런 부분이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누구도 일정한 지분을 게다가 뭐 당 밖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잠재적 가능성인 누구? 김황식, 황교안 이게 전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대안 없는 진흙탕 개싸움이 될 가능성을 보고 홍준표 대표는 또 한 번 저렇게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냐.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과연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죽을 날짜 받아놓은 일종의 시한부 환자 같은 상태인 거잖아요. 이 병을 나을 만한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예전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신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 건강한 보수, 새로운 보수, 뭐 신보수주의 이런 거에 가치와 노선을 새로 정립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건 이제 본인들의 문제고, 그걸 떠나서 그 내에 있는 스펙트럼이 어떻든지 간에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과하게 발목을 잡은 거 아니야? 또 남북회담 하는 거 그것까지 너무 국민들이 괜찮다고 내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그쪽에서 심지어 이완구 뭐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인정을 하는 바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남으려면 저쪽에서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너무 의석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비만이지 비만.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원내에서는 야당으로서 일정한 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일정한 협조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협조적 야당의 길을 우선 가면서 나름 좀 장기적인 활로를 모색하거나, 아니면 더 세게 싸움을 해서 그때그때 아주 뭐 세게 각을 세우거나 하는 건데, 그 후자의 길을 누구도 선택하고 주장하기가 참 그렇죠.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원내에 상당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결속은 유지하면서 그러나 너무 강하게는 가기 어려운 이런 정도가 비교적 생존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글쎄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130석이고 민주평화당이 14석인데 바미당의 비례대표로 있으면서 이중 행동을 하고 있는 분이 3분 계시잖아요. 그다음 정의당이 6석이고 무소속이 4석이라서 토탈 157석인데 그동안은 바미당과 그 자유한국당하고 민평당이 공동으로 야당의 전선을 형성했는데 제가 볼 때 민평당은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번에 호남에서 특히 전남에서 기초단체장이 민평당 소속이 3분밖에 안 됐잖아요. 전북에서 2석, 그래서 호남에서 5석인데 그걸 갖고 바른미래당보다는 기초단체장이 더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고. 근데 호남의 정설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들 민주당 합칠 거잖아. 이 정서예요. 그거는 민평당의 후보가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평판이 좋으신 분. 그러니까 뽑힌 건데 네. 그러니까 뽑아주면서도 심리 기저에는 어차피 니들은 민주당이잖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선거운동도 그렇게 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의석의 분포도가 지방선거 이전에는 민평당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궤를 같이 하는 행보를 걸었지만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평당은 그런 행보를 하기가 매우 곤란할 거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제 눈앞에 총선이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그나마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의 경우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 총선에 그럼 기지개도 펼만했는데 지금은 이번 지방선거 때 거의 싹쓸이 당했기 때문에 여튼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미당과 협력보다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지금 자유한국당, 바미당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당분간은 더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잠깐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까지 포함해서 뭐 안철수까지 포함할 수 있겠어요. 요 각각이 소위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선거 끝난 이후에 이른바 뭐 야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각 당은 뭐 해초 모여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압축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가 하는 걸 이 시점에서 한번 예측해 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쪽 입장에 생각해 보면 역사상 참패를 한 건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뻔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여론조사 같은 걸로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참패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된 건데 뭘 기대를 걸고 나와가지고 출구조사 보겠다고 나오는 그 꼬락서니가 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온 거죠. 안 앉아 있는 게 맞는 거죠. 국민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정치에 대해서 뭔가 어쩌면 정치인들이 가장 무지몽매하구나.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느꼈을 때 보고 빼고 나오는 게 다 좋다고 하는 그 논리예요. 지금 그런 이 상황을 목도했다는 건 뭐냐면 정치 세력으로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이상에 있어서 정상적인 투표 행태에서는 사실상 한 표도 못 받는 거라고 볼 정도로 참패를 당한 거라고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잘 되려면 내부적으로 지지고 복구를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 선거가 오래 남았기 때문에 쟤들 정말 속 시원하게 싸운다 싶을 정도로 싸워서 뭔가 자기들끼리 결을 딱 맞춰야지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면 반성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총선 때까지 당을 분당했다가 합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정말 소리나게 싸워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백약이 무효이고 평론이 무효다 싶을 정도로 전 상황을 보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이제 4-5차례 그 대선을 앞두고 정당을 쪼개고 만들고 뭐 합치고 이제 이랬던 시기에 530만 표로 졌던 거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2016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구속, 대선 그거 이제 경과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무능한 데다 부정부패한 데다가 오만하고 방자기까지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너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하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쇼를 했단 말이에요. 뭐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로텐도어에서 또 이제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선출하고 부의장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부의장 자리 놓고 이제 그때까지는 당이 유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수별로 높은 분들이 상임위원장하고 뭐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또 지루한 공방이 오고 하고 그건 이제 국회에선 그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가 될 텐데 이 당의 존망과 관련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외부에도 사람이 없는 거고 내부에도 당을 마땅히 이끌고 갈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당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또 할 것이고 또 유여혜 씨가 또 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정치를 이게 아무리 야당이 몰락되어오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로 지금 월급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정치행위를 하는 건데 이게 21세기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정말 한반도에 주목을 받고 있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도 후속으로 계속 있고 고위급 회담도 있고 또 7월 27일 날 종전 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희망과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한편으로 있는가 반면에 여의도에서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정치를 전반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창피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 재현되는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까지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 될까봐 우려스러운데 결국에는 운동장이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다른 운동장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이런 유해 씨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홍준표가 저렇게 떠났으니 나는 복당을 해야 되고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이 얼마나 웃기는 정당인지를 그러니까 지하 20층도 모자라서 지금 저희 진짜 해저터널을 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워낙에 밉상을 보여서 유해를 대안으로 어떤 응원을 했지만 사실은 수준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둘 다. 도찐 개찐이죠. 그러니까.